여러분, 오늘 수사의 타겟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돈줄을 쥐고 흔드는 이름,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VIP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한때 엔비디아 매출의 약 20%에서 25%가 중국 시장에서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선언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없이 가겠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약 4조 달러를 넘보는 기업, 그리고 젠슨 황을 세계 최강 CEO 반열에 올려놓은 그 엔비디아를 중국이 버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엔비디아 없이 AI 생태계를 구축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주식, 환율, 반도체 산업, 심지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거대한 사건의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엔비디아를 포기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게임의 규칙은 과연 누가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먼저 우리는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해졌는지부터 해부해야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1999년 매출은 약 3억 달러 수준.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분위기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건 AI 시대가 열리면서였습니다. 특히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하자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모두가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는 전기를 먹는 괴물이 아니라 GPU를 먹는 괴물이었던 겁니다.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원래는 게임 화면을 계산하는 용도였지만 AI 학습에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점이라는 경제 개념을 수사도구로 꺼내야 합니다. 독점이란 특정 기업이 시장을 혼자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24년 기준 AI용 고성능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약 80에서 9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시장을 혼자 먹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을 장악하자 벌어진 일이 뭘까요? 가격 폭등입니다. 대표 제품인 H100 GPU 한 장 가격이 약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AI 기업들은 이걸 수천, 수만 장씩 사야 합니다. 오픈AI 같은 기업이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GPU 비용만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전쟁은 사실상 GPU 전쟁이고 그 총을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2년부터 미국은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의 AI 발전을 늦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는 군사기술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AI 드론, 감시 시스템, 사이버 전쟁.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전략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엔비디아에 명령합니다. 중국의 최고 성능 제품은 팔지 마.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가장 중요한 AI 칩 공급이 막혔습니다. 세계 최강 공급자에 의해 말이죠. 이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공급망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공급이 끊기는 위험, 즉 목줄을 잡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를 깨닫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입니다. 한때 미국 제재로 거의 끝났다고 평가받던 기업이죠. 그런데 2024년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화웨이는 자체 AI 칩인 어센드 시리즈를 빠르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센드 910B는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 대체제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성능은 엔비디아 H100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최고 성능보다 독립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미국 눈치 안 보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원래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중국 빅테크들은 엔비디아 GPU를 무더기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해지자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육성 기금으로 약 470억 달러, 우리 돈 약 60조 원이 넘는 추가 지원책을 추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닙니다. 국가 총력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GPU 한 장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이제 돈의 흐름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 GPU 한 장을 가정해보죠. 먼저 제조 비용입니다. 의외로 GPU 자체 원가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업계 추정으로 H100 한 장의 제조 원가는 약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엔 TSMC의 첨단 공정 비용이 포함되죠. 그 다음은 패키징 비용입니다. AI 반도체는 일반 칩보다 훨씬 복잡하며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 폭메모리인 HBM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까지 합치면 약 1,000만 원 안팎이 됩니다. 그런데 판매가는 5천만 원.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우리는 엔비디아의 이익률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돈을 많이 번다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에서 10% 수준입니다. 100만 원어치 팔면 10만 원 남는다는 소리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얼마일까요? 무려 60%가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니라 에르메스 같은 초고가 명품 브랜드 이상의 수익 구조를 반도체로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대체제가 없는 독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진입장벽과 포로 시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닙니다.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칩을 쉽게 쓰게 만든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를 팔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AI 세계의 운영체제입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익숙해지면 다른 칩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특정 스마트폰 생태계에 갇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60%가 넘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AI 공포 마케팅의 정점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잃는 것은 엔비디아에도 치명적입니다. 반도체 개발은 대표적인 고정비 산업입니다. 점유율을 잃기 시작하면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젠슨 왕이 계속 중국을 방문하며 지금 중국을 막다가 나중에 더 강한 경쟁자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AI 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 대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 패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했지만 미국의 견제로 무너졌던 역사를 중국은 아주 자세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거죠. 실제로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굴기는 지금의 중국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미국 실리콘밸리가 공포에 떨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은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일본의 팔다리를 묶어버렸습니다. 중국은 이 잔혹사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규제 안에 있는 한 절대 1등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아예 규제 밖으로 나가는 우리만의 길을 만들자. 이것이 지금 중국이 성능 저하를 감수하면서도 독립을 외치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AI는 앞으로 금융, 군사, 의료 등 모든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것이고 이 칩을 장악하는 자가 미래 패권을 가져갑니다. 중국은 지금 엔비디아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을 완성하려 합니다. 세상이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 두 개의 AI 생태계로 갈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우 복잡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미국 시장도 중국 시장도 포기할 수 없는 한국 경제에게 이 전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방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어디에 더 많이 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세계가 두 개의 AI 생태계로 쪼개지면 한국 기업들은 기술 표준의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미국식 칩에 최적화된 메모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중국식 시스템에도 호환되는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이 선택 한 번에 수조 원의 설비 투자 향방이 결정됩니다.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밤잠을 설치며 노사 협상과 글로벌 전략에 매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이 계속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거나,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독자 생태계를 완성하거나, 세계가 완전히 기술 냉전 시대로 접어들거나. 과거 석유를 장악한 자가 권력을 쥐었다면 이제는 AI 반도체가 새로운 석유입니다. 중국은 지금 엔비디아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중국이 이 거대한 성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패권이 계속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스캔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